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거래처. 자, 구매거래처 같은 경우에 자, 최소한 두 곳 이상 그리고 한 곳 가지고 계속 한다면 정기적으로 시장 가격을 조사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자, 왜냐면은 두 개 이상 함으로써 이제 비교 견적을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레스토랑 운영하면서 이제 살이 계속 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아침, 점심, 저녁 24시간 영업을 하다 보니까 살들이 밥이잖아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국밥. 자, 그러면 살 소비가 많은데 어떤 집, 그냥 일반 집에 이제 누가 소개를 시켜줘서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된다? 그 구매 거래처가 계속 지속적으로 갖고 오는데 어떤 문제가 있더라? 자, 나중에는 살값이 그 사람이 공급하는 가격은 쭉 일정하게 오긴 와요. 일정하게 오는데 문제는 뭐다? 추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시간대별로 살펴봤을 때 그 살 가격이 다른 데보다 계속 한번 올라가면 비싼 게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한 군데 거래를 하면 자 어떻게 된다? 그 가격에 계속 그냥 주는 거예요. 가져다 주니까 바쁘다 보니까 살을 또 사러 갈 수가 없으니까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가격이 변동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비싼 가격을 이어주더라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냥 이 사람 받으니까 막 주는 거예요. 그대로 계산하고 가격 오를 때는 올랐습니다 하고 통보만 해주고 자 그러면 어떤 현상? 다른 댓글을 조사를 해보니까 할인해서 판매되는 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가격이 변동되어서 또 저렴하게 내려간 가격대도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구매 거래처에 대해서 너무 100% 그쪽만 의지하면 안 된다. 믿으면 안 된다. 수시로 조사를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게 구매 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구매 관리를 잘하면 어떤 현상, 자, 이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래 조건. 자, 어떠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가? 자, 인수, 지불 조건. 자, 근데 반대 입장도 있어요. 반대 입장이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 제가 아시는 분, 저 고깃집을 해요. 자, 고깃집을 하는데 뭘 한다? 고기를 납품을 합니다. 어디에? 저기 경주 교도소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 병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업체들도 있고. 자, 그러면 이 일반 업체들이 어떻게 한다? 자, 일반 업체들이 자, 일반 업체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뭘 이용해? 자, 자, 돈을 지불하는 조건들을 어떻게 한다? 처음에는 한 달 미뤄서 주는 거예요. 자, 10월 달 거를 12월 달에 준다. 금액 계산을. 자, 그 다음에 12월 달 거를 또 미뤄서. 자, 어떻게 시간 지나면 1월 달 거를 3월 달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시간이 흘러가서 12월 달, 2월 달 거를, 자, 또 미뤄서 주는 거예요. 2월 달 거를 3, 4, 5, 5월 달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월 달 거를 6월 달에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부도 내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업체가, 그러면 공급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공급하는 사람은 완전히 땅바닥에 내려앉잖아요. 그냥 손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돈이 나간 거잖아요. 인건비가 들어갔죠. 자기가 받은 물건값 들어갔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윤을 붙여놨는데 거기에다가 돈은 못 받고 그런 노력비, 그 다음에 물건값, 그 다음에 시간값,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1,000만원치 들어갔다, 1억원치 들어갔다, 그럼 이자만 하더라도 10만원, 100만원씩 막 되는 거예요. 그런 돈들까지, 기회비용까지 왕창 한 5가지를 손해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거래 조건에 대해서 반드시 상호간에 지켜줘야 되고, 그게 안 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가지고 그 자리에서 끝내고 돈을 어떻게 지불하든지 받든지 공급을 끊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 여러분들은 공급 받는 입장이지만 공급 줄 수 있는 역할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구매 관리에서 또 문제되는 게 뭐예요? 그런 가게들도 어떤 문제가 발생돼요? 자, 얼마 전에 문제가 된 데가 저기 있잖아요. 도청, 시청, 공무원들 있는 세계에서 어떻다?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저거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돈을 관리해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돈을 가지고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면서 뭘 한다? 장부를 적어 놓는 거예요. 그 장부를 적으면서 어떻게 해요? 돈들을 계속 미루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하면서 결제를 하고, 그러다가 먹다가 돈 어느 정도 차이면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다른 집으로 옮겨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루고, 얼마씩. 자,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 자, 요즘은 조금 덜 합니다만은, 아주 과거에는, 자, 그런 일들이 많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은 부서들하고 그렇게 손님 관계를 맺어놓으면, 돈들이 안 돌잖아요. 돈이 들어와야 이 재료비도 주고 임금도 주고 또 그 다음에 운영비도 사용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금 회수가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이쪽 계통으로 하게 된다면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조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조사. 자, 시장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7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시장조사를 하다 보면은 시장조사는 일반적으로 4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 몇 가지? 4가지. 여러분 페이지 1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4가지 조건은 뭐냐? 일반 기본 시장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 시장조사. 자, 구매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전반적으로 경제계 그리고 관련 업종 동향 그리고 기초 자재 그 다음에 수급 변동 상황 그 다음에 구입처의 대금 결제 조건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뭐다? 기본 조사다. 아시겠죠? 기본 시사 조사.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품목별 시장 조사. 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더라도, 자, 야채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기 부분. 자, 야채 같은 경우는 다양하죠. 그죠? 자, 배추부터 시작해가지고, 파, 무, 기타 등등 쫙 펼쳐질 수가 있고, 고기류 하면, 자, 고기인데도 종류가, 자,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뭐 기타 등등 소세지 그다음 내장 뭐 이런 식으로 자 다양하게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품목별로 자 가격 변동에 대해서 그리고 수급 자 수량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자 그다음에 가격 산정을 해서 자 구매 수량을 결정할 수 있는 자료가 활용이 됩니다. 자 구매 수량 같은 경우 어떤 곳에는 자 우리가 필요한 양이 이만큼인데 이만큼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자 그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구매 거래처의 업태 조사 자 그 구매 거래처를 믿을 만한가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우리한테 아주 저렴하게 공급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튄다든지 아니면 약속 계약은 해놔놓고 물품을 제때 안 갖다 준다면 우리는 어떤 현상? 네, 우리는 고객과의 신뢰를 지킬 수가 없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매 거래처가 안정적인 거래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지 개괄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겠다. 이 여기가 신생 업체다. 자, 그 다음에 오래된 업체다. 오래됐으면 신용도나 이런 부분이 조금은 낮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업체에서 특색이 뭐냐?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주 바뀐다. 그러면 임금이나 이런 부분은 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집이 뭐 금융 상황이 어떻는지 뭐 인근의 정보를 수집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생산 상황, 품질 관리. 자, 이런 품질 관리 같은 경우 식품 자재인데 어떤 식으로 거기 갔는데 뭐 개를 키우고 있다든지. 자, 그러면 어떤 문제? 애완용 개 같은 것도 식품과 관련돼 있는데 자 위생적으로 좋지 않겠죠. 개가 DDON즈도 누고 이거 털도 날리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 자 그다음에 제조 원가, 자 기타 등등 거래
그 거래처에 대한 상태를 파악해야 된다. 갔는데 위생도 안 좋은 자 그러한 상태에서 만들고 있다든지 자 어제 아래도 문제 나왔지요. 뭐 김장철이 다가와요. 김장철이 다가오면 뭘 많이 사용하나요? 큰 업체인데도 뭐다 젓갈 자 젓갈 많이 사용하지요. 겨울철 지금 김장을 담아야 되는데 그 젓갈을 어디서 담는다? 지하 주차장에서 담더라. 지하 주차장에서 담는데 어떻게 담더라? 위생이 안 좋으니까 그게 뭐도 빠지더라. 지까지 빠져가지고 그런 걸로 이제 젓갈이 만들어져가지고 생산대가 나오더라. 이런 것들은 그냥 그것만 믿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위생적이지 못한 비위생적으로 생산되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되었을 때 자, 각종 식중독이나 이런 것들을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 받은 사람이 아시겠죠? 자, 이런 전반적인 조사도 어느 정도 구매할 때 시장 조사에서는 한 번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구매 거래처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가격만 너무 보지 말고 이런 위생 상태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관리 그리고 신용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시장조사의 유통 경로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자, 구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통 경로를 알아봐야 되겠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물건을 받는데, 자, 막말로 자, 산지에서 받으면 저렴하겠죠, 그죠? 또 대신에 신선하겠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다? 자, 이 사람이 거치고 보통 4단계 정도 거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자, 단가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왜? 20% 붙이고 20% 붙이고 20% 붙이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적어도 많이 차이 나는 거는 몇 배까지? 자, 10배. 10배 같으면 좀 무리가, 아니, 진짜 실제로 다른 유통들은 한 10배까지 차이가 나요. 생산해가 공급하는 거와,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거. 자, 거치고 이렇게 되니까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그러한 것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참 굉장히, 이런 유통 구조가 문제가 많지요, 우리나라. 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그랬을 때 그러한 유통 경로가 최소화될수록 어떻게 돼요? 최소화될수록 비용이 저렴해지겠죠. 자, 막말로 반드시 한번 가보세요. 내가 추천하는데 어디를 가라고? 포항에 죽도 시장에 한번 가보세요. 시간대별로 가격이 틀리다는 거. 자, 그분들은 언제 경매를 봐요? 자, 경매를 보는데 어디서? 수산시장, 죽도시장 안에 그 경매장이 있어요. 아침에 새벽에 가면 경매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경매 받자마자 사람들이 도매에서 소매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 그 시간대 가격하고 받자마자 가격 한 2배로 그냥 그대로 띄워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소매 시간이 몇 시? 그때 되면 8시나 이때부터 한 10시, 12시까지 그 이후 되면 거기서 또 사간 사람들이 어떻게 지역별로 가서 또 거기에서 또 이윤을 붙이는 거예요. 자, 이런 시장의 조사, 시장의 종류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뭐가 있다? 유통 경로가 있다는 거. 거기에 따라서 금액들이 변경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6페이지 5번 시장 조사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조사를 하는데 원칙은 뭐냐면은 자, 비용 경제성의 원칙.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자, 시장 조사 비용이 조사를 하는데 얻을 수 있는 비용보다 초과해서 안 된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소요 비용이, 자, 조사하는데 우리가 차 타고 가서 경비를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자, 막말로, 뭐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지역사회에 약간 외곽지에 살고 있잖아요. 이 옷을 하나 사려고 한다. 뭘 사려고 한다? 자, 브랜드 있는 나이키, 이제 체육복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10만원 한다. 자, 그런데 어디에 간다? 자, 부산에 아울렛이나 이런 데를 가야 된다. 그런데 차를 몰고 갔다 오는데 시간과 경비를 따져봤을 때 나의 시간당 임금이 뭐 10,000원이다. 자, 그런데 또
왔다 갔다 시간이 2시간은 걸린다. 자, 그러면 합이 2만 원에다가 적어도 기름값 5천 원, 도로비 5천 원, 합이 3만 원이 든다. 그럼 여기에서 거기까지 사러 갔을 때, 자, 여기는 10만 원 하면 똑같은 제품이 7만 원 이상이 되어버리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시급과 차량에 대한 기름값과 도로비와 이런 것들이 총 비용이 3만 원에 들어가는데 나는 거기 가서 얼마 주고 8만 원, 9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서 와 사게 샀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기회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최소의 비용이 아니다. 근데 내가 6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와 4만 원이나 사네. 이게 아니라 얼마? 만 원을 이득 본 거예요. 왜? 경비가 3만 원 들어갔잖아. 그러면 얼마? 7만 원에서 6만 원. 자, 그러면 7만 원이 됐다. 이러면 돈 똑같잖아요. 그죠? 자, 7만 원 정도 하면 그냥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똑같은 거다.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자, 여기서 우리가 해물 장사를 한다. 해물 장사를 하는데 자, 어디까지? 포항에 죽도시장까지 가서 충분히 사가지고 오면 뭐가 들어요? 나의 인건비와 나의 경제적인 비용, 기름값이나 이런 게 들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어떻게 된다? 거기에서 사는 거에다가 이 비용을 더해서 저기에서 나온 여기에서 구매하는 비용보다 어떻다? 적게 들어야지. 그게 더 많이 들면 오히려 더 뭐가 된다? 네, 손해가 난다.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비용 경제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 적시성의 원칙. 자, 이러한 조사 목적들은 자, 기간이 정해져가 있다. 자, 이게 뭐 2개월, 3개월 계속적으로 똑같은 가격으로 가는 게 아니다. 왜? 생물이다 보니까, 식재료다 보니까 계속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자, 겨울철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메기 가격이 형성되는 게 언제? 이번 철. 자, 그 다음에 대게 가격이 형성되는 철, 이번 철. 자, 뭐 12월까지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길어져 버리면 가격이 변동이 계속 움직이는 가격이라는 거 알아두시죠. 그래서 뭐 적시성이 필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조사 탄력성의 원칙. 자, 좀 먼저 시장 수급에 따라서 또 가격 변동이 일어날 때는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탄력성의 원칙. 왜냐하면은 자, 많이 나올 때는 어떤 현상? 자, 많이 나올 때는 가격이 다운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적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희소성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